여러분, 브로콜리가 암을 예방하고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오늘 제가 경고할 세 가지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녹여버리는 맹독을 마시는 것과 완전히 같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공식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인 3분의 1은 이미 콩팥의 역과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들 중 90%가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와 평생 투석기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콩팥은 기능이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단 한 번의 통증조차 보내지 않는 지독한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건강 방송이나 광고에서는 절대 자세히 경고하지 않는 치명적인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제가 중환자실과 투석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브로콜리와 최악의 궁합 세 가지가 도대체 혈관과 사구체에 어떤 끔찍한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는지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학교 병원의 실제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콩팥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사구체를 보호하는 진짜 기적의 해독 조합 세 가지와 올바른 조리 원칙까지 완벽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생사를 가르는 현장을 지켜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이 생존 경고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한 번이 누군가가 평생 기계에 피를 걸러야 하는 참혹한 비극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브로콜리와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함께 볶아 먹는 습관입니다. 제가 인천에 계시는 68세 김 선생님을 처음 진료실에서 배웠을 때의 일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 명절 선물로 들어온 짭조름한 가공육을 즐겨 드셨습니다. 건강을 걱정한 따님이 햄의 짠맛과 독소를 중화하려면 채소를 같이 먹어야 한다며 항상 브로콜리를 듬뿍 넣어 함께 볶아 드시도록 권유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 녹색 채소를 곁들이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아주 흔하고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따님의 정성 어린 식단을 6개월 동안 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반년 뒤 건강검진 결과표를 들고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콩팥의 핵심 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 범위에서 바닥으로 곤두박질쳐 있었고 엑스레이 검사 결과 콩팥으로 가는 미세 혈관들의 심각한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신장학회지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인 성분은 우리 몸의 40% 정도만 흡수되지만 가공육의 보존제로 쓰이는 무기인은 장에서 90% 이상 혈액으로 직접 폭격하듯 흡수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우리 몸의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브로콜리 자체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가공육의 엄청난 무기인과 나트륨이 브로콜리가 가진 고농도의 칼륨과 혈액 속에서 만나는 순간 이것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콩팥 혈관을 꽉 막아버리는 시멘트 반죽으로 돌변합니다. 김 선생님의 콩팥 모세혈관은 바로 이 시멘트 같은 결합물에 의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숨통이 조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짭짤한 통조림 고기를 상에 올리시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 브로콜리를 섞어 드십니다. 의학적으로 혈관 석회화는 콩팥이 구더체 내의 쓰레기를 걸러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온몸에 독소가 퍼지게 합니다. 이런 끔찍한 혈관 석회화가 도대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이인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신장학회지의 공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 콩이나 견과류 같은 자연 식물에서 섭취하는 유기인은 장에서 약 40%에서 60% 정도만 혈액으로 서서히 흡수되고 나머지는 대변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통조림 햄이나 소시지를 가공할 때 유통기한을 늘리고
먹음직스러운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공장에서 들이붓는 화학 첨가물, 즉 무기인은 그 파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무기인은 우리 장에서 아무런 여과나 방어 과정도 거치지 않고 무려 90%에서 100% 가까이 혈액 속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미 노화가 진행되어 기능이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60대 이상, 여러분의 콩팥은 이렇게 해일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양의 무기인을 밖으로 빼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위험한 상태에서 브로콜리가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재앙으로 바뀝니다. 브로콜리는 100g당 약 300mg 이상의 칼륨을 품고 있는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고농도 칼륨 폭탄입니다. 혈액 속으로 무자비하게 침투한 가공육의 무기인과 햄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 그리고 브로콜리의 고농도 칼륨이 동시에 혈관 속에서 만나는 순간 우리 피 속에서는 아주 소름 끼치는 화학 반응이 폭발합니다. 배출되지 못하고 넘쳐나는 인 성분이 혈액 속에 떠돌던 칼슘과 끈적하게 엉겨붙어 날카로운 미세의 결정들을 만들어내고, 이 파괴적인 결정들이 고농도 칼륨에 의해 압력이 급격히 높아진 콩팥의 사구체 모세혈관 벽에 덕지덕지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 주방에 있는 아주 오래되고 좁은 싱크대 배수관에 누군가가 물기 하나 없이 끈적하고 무거운 시멘트 반죽을 매일매일 들이붓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느리게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시멘트가 혈관 벽에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리면 콩팥의 배수관은 완전히 막혀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몸의 생명 필터인 콩팥에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을 만큼 가느다란 미세 혈관들이 수백만 개나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가공육의 짠맛을 중화하겠다며 브로콜리를 같이 볶아 먹는 그 흔한 식습관은 사실 매일 밤 여러분의 콩팥 혈관에 시멘트를 들이부어 생명줄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잔혹한 자해 행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의학적 진실은 한 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린 혈관 석회화는 현대의학의 어떤 비싼 약물이나 최첨단 수술로도 다시 원래의 부드러운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완벽한 비가역적인 파괴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지식은 때로는 암세포보다 더 빠르고 잔인하게 노년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밤 당장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가공육과 브로콜리를 당장 분리하십시오. 미련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만이 여러분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노후 자금을 무의미한 병원비로 허무하게 날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생명줄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치명적인 조합은 바로 겨울철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는 사골국이나 곰탕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진료했던 72 새 여사님의 가슴 아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기력이 부쩍 떨어진 아내를 위해 남편분께서는 시장에서 가장 질 좋은 한우 사고를 사다가 정성껏 며칠 밤낮을 불 앞에서 푹 고안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건강을 위해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매일같이 정성스레 상에 올렸습니다. 남편분은 그 뽀얀 국물이 아내의 골다공증을 막아주고 브로콜리가 몸속 독소를 씻어내줄 최고의 명약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어느 날 아침부터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신발조차 신지 못하게 되었고, 누워 있어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공포스러운 신호는 소변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을 때 이 여사님은 이미 콩팥이 제 기능을 완전히 멈춰버린 급성 신손상 상태였습니다. 남편분은 병실 밖에서 내가 내 손으로 아내를 죽이려 했다며 벽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아내를 아꼈던 그 지극한 정성이 도리어 아내의 콩팥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사골국이 왜 이 여사님의 숨통을 그토록 빠르게 조여왔는지 그 잔인한 의학적 이유를 여러분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신장질환 지침에 따르면 장시간 고안된 사골국은 영양분이 가득한 보약이 아니라 사실상 인성분이 치명적으로 농축된 고농축 액체에 불과합니다. 노년의 콩팥은 젊은 시절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정수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 년을 사용하며 거름망이 낡고 헐거워진 상태에서 사골국이라는 인폭탄과 브로콜리라는 칼륨 폭탄이 동시에 몸속으로 들이닥치면 우리 몸 안에서는 소리 없는 대학살이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만성 콩팥병, 미네랄 뼈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사골국에서 쏟아져 들어온 엄청난 양의 인은 혈액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떠돌다가 브로콜리의 칼륨 성분을 만나면 아주 날카롭고 딱딱한 미세 결정 RGC를 형성합니다. 이 미세한 쓰레기 조각들이 콩팥의 핵심 필터인 사구체를 지나가다가 가느다란 세뇨관들을 촘촘하게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안에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역과 통로들이 수백만 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들이 인과 칼륨이 만들어낸 미세 결정들로 꽉 막혀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콩팥은 더 이상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몸속의 물과 독소를 밖으로 보낼 수 없게 됩니다. 이 여사님의 다리가 코끼리처럼 붓고 소변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미세한 통로들이 문자 그대로 돌덩이들에 의해 물리적으로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몸이 혈액 속에 넘쳐나는 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뼈에서 칼슘을 강제로 뽑아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드셨던 사골국이 도리어 여러분의 뼈를 구멍 뚫린 수수깡처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빠져나온 칼슘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온몸의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이때부터 어르신들은 온몸이 참을 수 없이 가렵거나 뼈가 마디마디 쑤시는 고통을 겪게 되지만 대부분은 그저 나이 탓이라며 넘기곤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는 물에 젖어 찢어지기 직전인 낡은 종이 필터와 같습니다. 여기에 고농축인과 칼륨을 쏟아붓는 것은 그 얇은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이 사골국을 끊으라는 제 말에 배신감을 느끼십니다. 평생을 보약으로 알고 자식들에게도 먹여왔던 음식이 어떻게 내 몸을 파괴할 수 있느냐며 저를 원망 섞인 눈초리로 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2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가 사골국 한 그릇에 콩팥이 망가져 눈물을 흘리며 투석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60% 이상 망가졌다면 사골국은 영양가가 있는 국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하수도 오물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들과 이웃들이 건강해지겠다며 사골국에 브로콜리 반찬을 곁들여 드시고 계실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댓글로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서 여러분 스스로 올바른 식습관을 지키겠다고 다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생존 지식을 평소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며 정을 나누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그분들의 소중한 콩팥 세뇨관이 막히는 것을 막고 평생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한 번 찢어지고 막히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두 발로 걷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무서운 진실을 주변에 알리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과 친구를 지키는 가장 큰 사랑이자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조합은 아마 많은 분이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실 아침 식단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5 세박 선생님의 사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내일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소 건강 방송을 즐겨보시며 체중 조절과 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고구마 2개와 데친 브로콜리 한 접시를 식사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4시 박 선생님은 가슴이 거대한 돌덩이에 짓눌리는 듯한 통증과 함께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구급차에 실려 오셨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심장 모니터에는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치명적인 부정맥 신호가 가득했고, 조금만 늦었다면 수면 중 심정지로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지켜본 의사로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가운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평생 모은 통장을 비워가며 인공호흡기에 목숨을 의지하는 비참한 삶이 조금도 두렵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아침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따뜻한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의 두 발로 건강하게 땅을 딛고 서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무서운 생존의 진실에 단 1초도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고구마와 브로콜리는 각각 지구상 최고의 한감 식품이자 보약으로 불리지만 이 둘을 한 끼에 몰아서 먹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 배설 능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혈액 속에 엄청난 양의 칼륨을 쏟아붓는 최악의 시한폭탄으로 돌변합니다. 박 선생님의 심장을 순식간에 멈추게 할 뻔했던 그 공포의 정체는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상태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심혈관 응급 지침에 따르면 우리 몸속 혈액일 리터당 칼륨 농도가 5.5mQ 이상으로 높아지면 심장은 심각한 정기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한 개에는 대략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고 브로콜리 100g에도 3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평소 건강을 위해 드셨던 이 두 가지 음식을 아침 식사로 한꺼번에 드시면 여러분의 혈액 속으로는 단숨에 700mg에서 800mg이 넘는 거대한 칼륨 파도가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의 콩팥은 이 넘쳐나는 칼륨을 즉시 소변으로 걸러내어 혈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고 칼륨을 밖으로 배설하는 능력은 이미 전성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노년의 콩팥에 고구마와 브로콜리라는 거대한 칼륨 폭탄을 한 끼에 몰아서 들이붓는 것은 마치 낡아서 꽉 막힌 하수구에 대형 소방호스로 강력한 물줄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밖으로 나가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독극물처럼 쌓이게 되고 이것이 우리 생명의 엔진인 심장 근육을 직접 타격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적으로 칼륨은 우리 몸의 근육, 특히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전해질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아주 미세한 전기 신호에 의해 일정한 리듬으로 박동합니다. 그런데 혈중 칼륨 농도가 생존 한계치인 5.5mQ를 넘어 급격히 치솟으면 이 정교한 전기 신호 체계에 치명적인 합선 사고가 발생합니다. 심장 근육이 이완된 상태에서 다시 수축하기 위해 전기 신호를 받아야 하는데 혈액 속에 너무 많은 칼륨이 정기 흐름을 방해하여 심장이 그대로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압이 너무 높은 과전류가 흐를 때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타버리고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원리입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못하고 부르르 떨리는 심실세동 같은 부정맥이 발생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 단 한 번의 예고도 없이 멈춰버리는 심정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25년 동안 근무하며 가장 절망할 때가 바로 수면 중에 소리 없이 찾아온 심정지 환자를 마주할 때입니다. 유가족분들은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건강식을 챙겨 드시고 기분 좋게 주무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냐며 제 손을 붙잡고 오열하십니다. 하지만 그 건강식이라고 굳게 믿었던 고구마와 브로콜리의 조합이 사실은 새벽 4시에 심장을 멈추게 한 보이지 않는 살인마였던 셈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 수치가 서서히 높아지면 처음에는 약간의 근육 무력감이나 손발 저림 정도의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그 무지함 때문에 맞이한 잠자리가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 중인 분들은 이 경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약 중에서 AC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 약은 체내에 칼륨 배설을 억제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약 자체가 이미 칼륨을 몸속에 가두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몸에 좋다는 이유로 브로콜리와 고구마를 듬뿍 드시는 것은 스스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스위치를 누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제가 투석실과 중환자실에서 25년간 매일같이 마주해온 비극적인 의학적 실제 상황들입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죽어가고 심장은 단 한 번의 농도 조절 실수로 영원히 멈춥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식재료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약이 될지 아니면 생명을 앗아가는 독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이 오늘 배우고 계시는 이 정확하고 냉정한 의학적 지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을 들으시며 브로콜리가 마치 우리 몸을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독극물처럼 느껴져서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브로콜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는 여전히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이며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항암 효과와 한겸증 효과가 매우 뛰어난 인류 최고의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브로콜리의 죄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된 짝과 함께 먹었던 우리의 무지함에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적인 장기이기에 지금까지 제가 드린 경고는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줄을 지키기 위한 아주 차갑고도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콩팥을 파괴하는 독약이 아니라 오히려 콩팥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해독을 돕는 의학적으로 입증된 기적의 궁합 세 가지를 아주 상세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궁합은 바로 사과입니다. 브로콜리가 가진 가장 큰 숙제는 바로 그 풍부한 칼륨 성분을 어떻게 하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하느냐에 있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고 불리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일반 과일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우리 장 속에서 마치 거대한 그물망이나 강력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드실 때 사과를 곁들이면 사과의 펙틴 성분이 브로콜리 속의 칼륨이 혈액으로 급격하게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에서 칼륨과 직접 결합하여 혈액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붙잡아 대변으로 안전하게 끌고 나가는 배출구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콩팥이 혼자 감당해야 할 과도한 업무량을 사과가 절반 이상 나누어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펙틴은 혈중 미네랄 수치의 급격한 변동을 조절하여 사구체에 가해지는 삼투압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낮춘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사과의 풍부한 유기산은 콩팥 내부에 쌓인 결석의 생성을 억제하고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사구체의 역과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콩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에게 사과는 브로콜리의 칼륨 폭탄을 안전하게 해체해 주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궁합은 양파입니다. 앞에서 제가 가공육의 무기이니 혈관을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양패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이 딱딱해진 혈관 벽을 다시 부드럽게 청소하고 탄력을 회복시켜주는 최고의 천연 혈관 세척제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강력한 한겸증 작용을 통해 콩팥 모세혈관 벽에 달라붙은 미세 염증 수치를 낮추고 혈전의 생성을 막아 피를 맑게 걸러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상 연구 자료를 보면 양파 추출물을 장기 섭취했을 때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어 혈류의 저항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과 양파의 퀘르세틴이 만나면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설포라판이 세포 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면 양파의 성분이 그 해독 과정을 가속화하여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고 사구체 내부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시멘트처럼 굳어가던 여러분의 콩팥 혈관의 양파는 부드러운 봄바람과 같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의 궁합은 바로 천연 식초나 흑초입니다. 콩팥 건강에 가장 치명적이고 무서운 적은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브로콜리를 드실 때 습관적으로 초고추장에 듬뿍 찍어 드시는데 초고추장 한 숟가락에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체내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혈관 내 수분을 급격히 끌어들여 혈압을 높이고 콩팥 사구체의 역과망을 한계치까지 밀어붙여 결국 찢어지게 만듭니다. 이때 소금 대신 천연 식초나 흑초를 사용해 보십시오. 식초의 초산 성분은 뇌의 미각 중추를 자극하여 소금이 없어도 충분히 맛이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짠맛 대체 효과가 탁월합니다. 무엇보다 식초는 콩팥의 산성화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콩팥은 이를 처리하느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쳐갑니다. 식초는 체내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변하여 콩팥이 처리해야 할 산성 부하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또한 흑초의 풍부한 아미노산과 구연산은 체내 유산 분해를 돕고 소변을 알칼리화하여 콩팥에 쌓인 요산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이것은 콩팥이라는 거대한 정수기 기계에 아주 부드러운 고품질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수많은 신장 질환 환자들을 돌보며 느낀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많은 분이 건강해지려고 그 귀한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면서도 정작 그 방법이 틀려 스스로의 콩팥을 망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상세히 분석해드린 이 세 가지 기적의 궁합인 사과, 양파, 그리고 식초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생기를 찾고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내일 아침장 보러 가실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꺼내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 영상을 여러분의 보관함에 저장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는 이 작은 결단이 내일 아침 여러분의 식탁을 독약이 아닌 진정한 생명의 밥상으로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콩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경 써주고 올바른 짝을 찾아주는 만큼 콩팥은 깨끗한 피와 활기찬 건강으로 여러분께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상식은 이 영상과 함께 모두 씻어버리시고 오늘부터는 이 의학적인 기적의 조합들로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왕처럼 귀하게 대접해 주십시오. 콩팥의 필터가 맑아지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노년의 삶은 두려움이 아닌 활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제가 25년의 의사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브로콜리를 누구와 함께 먹어야 할지 그 기적의 궁합을 명확히 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재료와 궁합을 찾았더라도 조리 과정과 섭취 방법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정립한 콩팥 보호의 교과서이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5가지 골든 룰, 즉 생존 수칙을 아주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수칙들은 단순한 요리 비법이 아니라 노화된 콩팥 사구체의 과부하를 막고 혈액 속의 독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의학적 방어선입니다. 첫 번째 수칙은 브로콜리를 생으로 먹거나 기름에 볶지 말고 반드시 끓는 물에 3분 동안 데쳐서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영양소 파괴를 걱정해서 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브로콜리의 단단한 식물 세포벽 안에는 엄청난 양의 칼륨이 갇혀 있습니다. 끓는 물에 브로콜리를 넣고 3분 정도 충분히 가열하면 이 세포벽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칼륨의 30%에서 40% 이상이 물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임상 영양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데치는 과정만으로도 혈액 속으로 유입되는 칼륨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콩팥의 역과 부담을 절반 가까이 덜어줄 수 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은 영양소인 설포라판은 지키면서 위험한 칼륨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의학적인 황금 시간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브로콜리를 데친 물은 절대로 다시 사용하지 말고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리시는 것입니다. 가끔 어르신들께서 그 물에 영양가가 녹아 있을까 아까워하며 찌개, 국물이나 육수로 재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브로콜리를 데친 물은 영양 국물이 아니라 콩팥을 파괴하는 칼륨과 각종 불순물이 고농도로 녹아있는 독수와 다름없습니다. 콩팥이 건강한 젊은이들은 이 물을 먹어도 소변으로 금방 배출하지만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는 이 농축된 칼륨물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데친 물을 버리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의 사구체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결단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수칙은 하루 섭취량을 종이컵 기준으로 반 컵, 즉 50g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과나 양파와 함께 먹어 해독을 돕는다 해도 절대적인 섭취량이 많아지면 결국 콩팥은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콩팥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노폐물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 기계와 같습니다.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은 이 50g이라는 한계치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브로콜리 꽃송이 몇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콩팥 건강에서 가장 무거운 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네 번째 수칙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혈압약을 드신 직후에는 브로콜리 섭취를 피하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드시는 ACE 억제제나 ARB 계열의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체내의 칼륨 배설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이 약을 먹으면 몸 안에 이미 칼륨이 차오르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 브로콜리를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위험 수치를 넘어서며 앞서 경고해드린 고칼륨 혈증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약 복용 사이에 2시간이라는 안전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심장은 돌연사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칙은 초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고나트륨 소스를 완전히 버리고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즙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나트륨은 콩팥의 미세 혈관을 터뜨리고 찢어버리는 가장 잔인한 살인마입니다. 짠맛이 나는 소스는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높여 단백뇨를 유발하고 콩팥의 노화를 수십 년 앞당깁니다. 대신 양질의 올리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브로콜리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율은 높아지면서 콩팥의 염증 수치는 낮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레몬의 신맛은 뇌를 자극하여 소금 없이도 충분한 풍미를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생존 수칙은 25년간 사투를 벌여온 제 의학적 자부심이 담긴 처방전입니다. 이 수칙들은 여러분의 주방을 병실이 아닌 건강의 요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콩팥은 침묵하며 여러분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소해 보이는 조리 원칙 하나하나를 소중히 지킬 때 여러분의 콩팥 필터는 비로소 깨끗한 피를 온몸에 공급하며 여러분의 노년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저 최준혁이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일반적인 예방 차원의 가이드임을 명심하십시오. 이미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 진단을 받으셨거나 현재 투석 중인 분들 그리고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식단을 바꾸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의학은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정밀해야 하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전문적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 건강이 우려되는 대부분의 어르신에게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지식은 생명줄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자신이 소리 없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주인인 여러분에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려 애쓰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지함으로 인해 이 고마운 장기에 독을 쏟아붓는 일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의 얼굴을 보며 미안함에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몸이 아픈 것을 넘어 사랑하는 가족의 평범한 일상까지 무너뜨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2026년
그리고 다가올 수많은 날을 차가운 병원실이 아닌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의 곁에서 웃으며 보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투석기 옆에서 고통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세상을 누비며 노년의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25년간 환자들의 생사를 지켜온 저 최준혁의 간절한 소망이자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조리법을 정확히 알아야 부모님의 콩팥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자녀들과의 카카오톡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콩팥 건강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아 댓글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짧은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희망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릴 소중한 생존 지식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